당신이 손에 쥔 자동차 키, 그 작은 금속 한 조각이 당신의 자존심이자 자유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키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어떤 가족에게는 끝나지 않는 슬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겠어?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고령자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질병이 아니라 운수사고, 즉 운전 중이거나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경우라는 통계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벼운 골절만 입어도 그 뒤로는 거동이 불편해지고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셨는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시작은 대부분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70세 박영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영자 여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운전만큼은 자기 인생의 자존심이라 여겨왔습니다. 시장도 혼자 가고 병원도 스스로 운전해서 다녔죠. 하지만 어느 날 골목길에서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다가 그만 한 아이의 자전거를 치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경찰 조사와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영자 여사님은 몇 날 며칠을 식사를 못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자신이 무언가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발이 오른쪽으로 밀렸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녀는 그날 이후 차 키를 자식에게 넘기고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만 마음은 덜 불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반응 속도와 시야, 그리고 무엇보다 판단력이 필요한 고도의 집중 작업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보일 때까지의 시간, 그걸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반응 속도, 차선 변경 시 주변 시야 확보 능력, 이 모든 것이 평균적으로 60대 후반부터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절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이고 신체의 생물학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운전대를 놓는다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고 물러난다. 당신이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단지 운전을 멈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왜 운전과 자동차가 고령자의 삶에 이토록 위험한 요소가 되는지 그 이유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는 단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관계와 감정의 결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차를 멀리 하여야 하는 이유 1번째, 작아지는 시야, 늦어지는 반응. 운전을 한다는 건 단지 페달을 밟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해야 하며 내가 아닌 타인의 움직임까지 예측해야 하는 매우 정교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나이가 들수록 그 시야 범위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예전엔 100m 앞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쉽게 감지하고 대비했다면 이제는 바로 옆에서 소리가 나야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대 중반 박진우 어르신은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운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운전 경력 40년,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다는 자부심이 컸죠.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렸고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진 트럭 뒤에서 작은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고 그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박 어르신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게 진짜로 안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리 보고 멈췄을 텐데 그땐 그냥 눈이 좁아졌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눈이 보지 못하면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본 만큼만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눈의 조절력도 떨어집니다. 낮에는 너무 밝아 눈이 부시고 밤에는 사물이 흐릿해지며 계절에 따라 시력 변화도 커집니다. 특히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질환은 시야를 왜곡시키고 거리 감각까지 무너뜨리죠. 단지 글자가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물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느냐가 생명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결국 반응이 늦어집니다. 그 반응 속도의 차이는 생과 사의 경계가 됩니다. 단 한순간 브레이크를 1초 늦게 밟는 것만으로도 앞차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이순자 여사님은 시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반응을 못하더라고요. 머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리는 아직 엑셀에 있었어요. 이것은 의지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나이로 인한 뇌와 신경계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노인은 시각 정보가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평균 30% 이상 느리며 이것은 곧 위험 회피 능력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보다 측면 추돌 사고와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측면을 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운전하면서 옆 차선에서 오는 차를 갑자기 인식하고 놀란 적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시야 역시 이미 좁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한 자유롭지 않다. 우리의 시야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운전이라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운전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이 시야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차를 멀리하여야 하는 이유 2번째, 순간의 착각이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는 그저 실수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 심지어 한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운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실수를 미리 눈치채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사소한 착각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너무도 많아집니다. 경기도 안성의 76 어르신 정재필 씨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정 씨는 늘 조심조심 운전하는 분이었습니다. 신호 잘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아내를 늘 옆에 태우고 천천히 다녔죠. 그런데 그날은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시키다 그만 급발진을 했습니다.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엑셀을 밟고 있던 거죠. 순간 차량이 튀어나가면서 앞에 서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주차장 출입구 유리문을 깨고 멈췄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 씨는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몸은 엉뚱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였는데 그 말은 곧 몸과 머리가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와 근육 사이에 전달되는 신호 속도는 느려지고 실행력은 떨어집니다. 머릿속으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리가 아직 엑셀 위에 있고 그걸 인식하기까지 몇 초가 걸립니다. 이 몇 초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로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70대 여성 윤정순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골목길을 지나다가 좁은 코너에서 주차된 차를 피하려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아 차가 튕기듯 나갔고 그 과정에서 길가에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폐차해야 했고 그녀는 그날 이후 운전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몸이 그냥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공간감각, 운동신경, 판단력,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무뎌지고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착각은 한순간이고 그 결과는 영원히 남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신호 위반, 방향착오, 브레이크 오작동 등 주의력 부족과 판단 착오로 인한 것이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험 부족이나 교통법 미숙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의 노화 때문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은 고령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복잡한 상황을 마주할 때 젊은 사람보다 위험 요소를 인식하는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만들었지만 시간은 그 인간을 바꾸어 놓는다. 당신이 그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면 그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은 순간입니다. 한순간의 착각, 한순간의 늦은 반응이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됩니다. 그 어떤 후회보다 더 깊은 고통은 그때 내가 멈췄다면이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 운전대를 잡을 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느껴보신 적 있나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잠시 헷갈린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멈춰야 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착각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차를 멀리하여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내가 아닌 타인의 실수가 덮쳐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조심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는 오직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엔 수많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까지 끝없이 오갑니다. 그중 단 한 명의 실수도 결국 나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2살 조말순 여사님은 운전대를 놓은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운전을 포기한 계기는 바로 타인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조 여사님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젊은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녀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조 여사님의 차량은 앞으로 밀려 횡단보도에 있던 노인을 가볍게 부딪혔고 그 노인은 팔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냥 멈춰 있었어요. 신호 지키고 있었는데 왜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걸까요? 그날 이후 조 여사님은 운전대를 잡는 게 두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도로는 언제든 타인의 실수가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일수록 이런 상황에 제대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충격 이후 몸이 굳고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가 늦고 당황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체 반응의 차이입니다. 교통사고 중 2차 피해로 인한 사고의 상당수가
놀라서 그대로 가속하거나 핸들을 돌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신호를 지키고 있었는데 옆 차선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당신 차를 스치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운전을 이어가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죠. 서울 도봉구의 70대 남성 이창호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참을 수 있었고 바로 핸들을 꺾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 순간 멈추게 되더라고요. 몸이 얼어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나는 괜찮다는 말은 무의미해집니다. 사고란 언제나 나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도로 위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며 방향을 바꾸고, 누군가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정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내 앞에서 멈추지 못할 때 나는 모든 충격을 감당해야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 하지만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같은 도로 위에 있지만 서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실수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혹여 그렇지 않다면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내려놓는 용기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상엔 내가 아닌 사람으로 인해 시작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운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절대 약함이 아닌 현명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차를 멀리 하여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보행자일 때도 차는 여전히 위협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전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몰지 않으니 이제는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미 운전 안 하니까 괜찮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건 보행 중 사고입니다. 걷다가, 길을 건너다가, 골목길 모퉁이에서 순간의 착오로 또는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입니다. 부산 진구에 사는 78살 이재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순간 멀리서 달려오던 차량이 그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 차는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속도를 줄이기보단 오히려 밟은 겁니다. 이재남 할아버지는 골반뼈가 부러졌고 그 사고로 인해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난 그냥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넜을 뿐인데 차가 날 못 본 거야.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매일같이 전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인 고령자 역시 많은 경우 운전자의 움직임을 빠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청력이 둔해져 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늦게 듣고 시야도 좁아져 사각에서 오는 차를 놓쳐버리기도 하죠. 무엇보다 걸음이 느려졌다는 것이 결정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해도 예전처럼 재빠르게 걷지 못하고 발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몇 초, 그 몇 발자국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3살 김미자 여사님은 그날장을 보고 횡단보도 한가운데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반쯤 지났을 때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고 김 여사님의 손에서 들고 있던 가방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걸 줍기 위해 몸을 굽히는 순간 오토바이가 그녀의 등을 치고 그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로 김 여사님은 말합니다. 이젠 길 건너는 것도
겁이 나요. 무서워서 뒤를 자꾸 돌아봐요. 길 위에서 고령자는 그 자체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가 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고 설령 봤다 하더라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운전자가 몰라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의 흐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행자의 속도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운전자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차와 사람 사이의 인식 차이가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고전 중 한비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클수록 혼란이 커지고 피해는 늘어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알아서 피하겠지 기대하고 보행자는 운전자가 알아서 멈추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 1초 그 짧은 착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는 여전히 고령자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건널 때도 혼자 걷는 일상에서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길을 건너다가 차 소리에 놀란 적 없으신가요?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부랴부랴 뛰어가려다 발이 꼬인 적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운전만 멈춰야 하는 게 아니라 차와의 거리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차를 피해야 할 시기입니다. 길 위의 보행자, 그 중에서도 고령의 보행자는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은 덜 위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차를 멀리 하여야 하는 이유 5번째. 가족의 눈물은 가장 나중에 터집니다. 누군가의 운전 습관을 가족이 대신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장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 건 결국 가족입니다. 당신이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당신 자식은 당신이 운전대를 잡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을 졸입니다. 어머니 오늘 운전하셨어요? 아버지 오늘은 차 말고 지하철 타시면 안 될까요? 이 말들이 단순한 권유로 들리시나요? 사실 그건 두려움 섞인 부탁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0대 딸 조은정 씨는 아버지에게 매번 같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운전 조금만 자제하세요. 길도 복잡하고 젊은 사람들도 사고 많이 나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운전을 몇 년 했는데 걱정 마라. 내가 너보다 도로를 더 잘 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신호 위반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쳤고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병실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뼈가 부러진 것도 마음 아팠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더 아팠어요. 처음으로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운전은 그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평생을 일구고 가족을 돌보고 스스로를 지켜온 하나의 방식이었기에 그걸 놓는다는 건 존재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운전이 자존심이었던 만큼 사고가 난 후 가장 깊은 자책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가족 모두를 감싸고 맙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좀 더 단호하게 말렸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형제끼리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는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왜 나만 나섰어야 했는데.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복순 여사님의 아들은 이제는 어머니가 차 키를 들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날 사고 난 후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자신감도 잃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제가 더 죄송했어요. 그냥 키를 미리 숨겼어야 했나. 후회했죠.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가족에게 오래 남는 상처를 남깁니다. 형사처벌이나 합의 과정, 보험 문제, 의료비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인 충격, 이 모든 걸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당신의 운전대를 늘 조마조마한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오늘 하루도 무사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간절함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 자녀가 최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으셨나요? 이제 운전 그만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의 진심을 한 번쯤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자존심보다 가족의 안도감이 더 소중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당신이 가족을 위해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사랑해온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배려이자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전과 자동차라는 한 주제를 통해 고령자의 삶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5가지 이유로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반응 속도는 늦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입니다. 둘째, 순간의 착각, 브레이크와 엑셀의 혼동처럼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셋째, 도로 위의 모든 사고가 나의 실수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실수까지 고스란히 나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넷째, 운전을 멈췄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행 중 사고 역시 고령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위험과 선택의 끝에는 항상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의 걱정, 그 침묵 속의 눈물, 그 애타는 마음은 당신이 내려놓지 않는 운전대에 매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걱정 위에 내 선택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운전이 나의 자존심은 되었지만 누군가에겐 두려움이 된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운전대를 놓는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그리고 더 따뜻하게 지켜가겠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차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손을 잠시 멈춰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를 두고 나서도 길은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존엄은 지켜집니다. 가족은 더 많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 합니다. 함께 시장을 걷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는 그 소박한 시간을 당신이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는 언제 운전대를 놓기로 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흐름이 더 멀리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끝에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멈춘 자리에서 가족의 안심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후회 없는 결정이며 진짜 사랑의 방식입니다. 다음 시간엔 당신의 일상 속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